제가 아이 낳기 전에 출산 준비를 진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첫 아이다 보니까 뭐 하나 빠뜨릴까봐 정말 많이 찾아보고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작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해줬어야 할 중요한 준비 하나를 완전히 빠뜨렸더라고요. 육아템도 아니고요, 유모차도 아니고 기저귀도 아닙니다. 네, 바로 아이 증여입니다. 아이 낳고 나면 생각보다 아이 앞으로 돈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100일, 돌, 명절 때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정부에서 뭐 부모급여나 아동수당도 들어오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아이 돈이니까 아이 통장에만 잘 넣어두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증여라고 하면 대부분 그건 나중에 돈 좀 생기고 증여를 시작할 때 공부하면 될 일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아이 돈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미리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돈이라도 언제부터 아이 돈으로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10년, 20년 뒤에는 결과가 몇 배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에게 세금 부담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2천만 원이 없어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돈을 일찍부터 준비하면 아이가 20살이 될 때 얼마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싹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릴게요. 금액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영상 보고 우리 집 증여를 실제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이 돈 정리부터 증여 방법, 신고까지 직접 해본 과정을 전부 정리해놨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제 스타일 아시죠? 금융권 엄마 입장에서 최대한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go! 왜 증여를 미리 알아야 할까? 난 지금 증여랑 딱히 상관없는데, 아직은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잠깐만 주목해주세요. 왜 증여는 나중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알아두는 게 좋은지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증여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증여는 쉽게 말해서 내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돈도 금액이 크든 작든 증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는 나중에 큰 돈을 줄 때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이 앞으로 작은 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관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증여는 나중이 아니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이 돈은 생각보다 금방 섞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문제는 처음에는 대부분 어차피 다 아이 돈인데 한 통장에 넣으면 되겠지 하고 다 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여는 얼마가 들어왔느냐 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준 돈인지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5년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이 돈은 누가 준 거지? 이건 부모님이 준 돈이었나? 하고 내가 넣어놓고도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이렇게 섞인 뒤에 갑자기 소명 들어와서 막 뒤늦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돈의 출처를 처음부터 잘 구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나중에 목돈 생기면 해줘야지 하고 미루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아이에게 2천만 원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20살이 됐을 때 주는 것과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 명의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찍 시작한 돈은 그만큼 더 오랜 시간 자산으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20년 전에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자산과 지금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자산의 양이 같지는 않죠. 물가도 오르고 자산 가격도 계속 변화했으니까요. 화폐 가치가 낮아졌다고 하죠. 자, 물론 어떤 자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일찍 시작할수록 그 돈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같은 돈을 주더라도 20살에 한 번에 주는 것과 어릴 때부터 시간을 붙여서 주는 거는 결과가 몇 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금액만큼이나 시작 시점이 중요하다는 사실. 자, 세 번째, 정작 아이가 큰 돈이 필요해질 때 내가 지금처럼 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20살, 25살이 되면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독립하면서 보증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지나면 결혼이나 집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지금보다 형편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한 번에 크게 해줘야지 하고 이거를 미래의 일로 미루기보다는 지금 내가 줄 수 있을 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아이 몫을 만들어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현실적으로 이게 제일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아이한테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 자, 주변에서 애기 어릴 때 2천만 원씩 증여해놔야 돼.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진 괜찮대.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 증여 관련해서 검색해보시면 계속 나오는 숫자가 바로 2천만 원입니다. 맞아요. 다만 이 금액을 제대로 보려면 딱 3가지만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얼마 동안, 그리고 누구한테 받는 돈인지, 그리고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렇게 3개
3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하나씩 볼까요? 먼저 기간은 10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년은 아이 나이에 맞춰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이 5살 때 처음 증여했다면 그때부터 10년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살 무렵 처음 증여한 실제 날짜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살에 못했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아이가 10살이 되었다고 무조건 새로운 2천만 원 한도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즉 언제 처음 증여했는지가 중요해요. 그걸로부터 계속 10년이 카운트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누구에게 받았느냐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천만 원은 부모나 조부모처럼 직계 존속에게 받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려 하세요. 아니 그럼 엄마한테 2천, 아빠한테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건가? 아닙니다. 엄마가 주든 아빠가 주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든 직계 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전부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럼 아이한테 딱 2천만 원까지만 줄 수 있구나 하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2천만 원은 줄 수 있는 한도가 아니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예요. 내가 원한다면 2천만 원보다 당연히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도 있고요. 대신 요 공제 한도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생길 수 있고 세율은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늘은 세율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여기서는 그냥 내 아이가 엄마, 아빠, 조부모 이렇게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을 때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그냥 줄 수 있구나 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20살까지 아이한테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하게 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2천만 원 20살 전까지 부모가 주는 돈만 4천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모급여랑 아동수당처럼 아이 앞으로 따로 들어오는 정부 지원금도 있죠. 지금 현재 나오는 지원금 기준으로 이걸 전부 합치면 약 3,3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더하기 3,360만 원 원금만 약 7,360만 원입니다. 투자 수익을 하나도 넣지 않아도 20살 전까지 아이 몫으로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세금 없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정말 일찍부터 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S&P 500을 추종하는 ETF에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S&P 500은 과거 20년 동안 연평균 약 10%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했었는데요. 물론 미래에도 똑같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연 7%만 잡고 계산해봐도 20살 무렵 약 2억 원까지 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가진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0살에 받은 돈은 거의 20년, 10살에 받은 돈은 약 10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같은 돈이라도 더 일찍 시작할수록 내가 직접 넣어준 돈 대비 더 큰 자산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꼭 한 번에 크게 줄 목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우리 집에서 가능한 금액부터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일단 지금 목돈이 좀 있다. 그러면 공제 한도까지 한 번에 주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돈도 한 번에 넘기고 증여신고도 한 번만 해놓으면 되니까 깔끔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아이한테 한 번에 2천만 원은 솔직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럼 매달 10만 원, 20만 원처럼 내가 꾸준히 줄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유기정기금 증여라는 거를 택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처음에 줄 수 있는 만큼은 목돈으로 주고 나머지는 매달 꾸준히 주는 식으로 섞어서 일시금, 그 다음에 유기정기금 증여 이렇게 혼합형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증여는 남들 따라서 2천만 원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재정 상황을 먼저 보고 정말 감당 가능한 돈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아이에게 제대로 증여한 돈은 그때부터 내 돈이 아니라 아이 돈입니다. 나중에 급하면 잠깐 뺏어 쓰고 다시 넣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주시면 절대 안 돼요. 당장 우리 집도 빠듯한데 빨리 2천만 원 채워줘야지 하면서 무리해서 한 번에 빡 주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여 금액을 정할 때는 단순히 지금 얼마까지 줄 수 있지? 만 볼 게 아니라 이 돈을 앞으로 내가 정말 빼지 않고 아이 돈으로 계속 남겨줄 수 있나? 한번 주면 끝! 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돈인가? 요거까지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줄지도 정했고 어떻게 줄지도 정했으니까 아이 통장에 돈만 보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확인할 게 꽤 많아지는데요. 이미 아이 통장에 들어간 돈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통장은 어떻게 나눠야 하고 증여신고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증빙서류는 또 뭘 내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씩 찾고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아이 증여는 그냥 나중에 좀 더 알아보고 해야지 하면서 또 미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다시 찾아보면서 헤매지 않게
제가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정리해뒀어요. 지금 우리 아이 돈이 어떤 상태인지 정리하고 우리 집에서 가능한 증여 금액과 방법을 정한 다음에 실제로 돈을 보내고 필요한 신고까지 쭉 한 번에 따라갈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다 보고 나시면 최소한 우리 아이 통장은 이렇게 관리하고 우리는 이 정도 금액을 이런 방식으로 주고 신고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우리 집만의 증여 계획을 확실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긁어모은 건 아니고요. 제가 제 아이 돈으로 처음부터 하나씩 직접 다 해보고 세무사님께 전부 검수받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국세청에까지 직접 전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걸 검색하고 알아보고 하면서 시간을 엄청 많이 썼는데 여러분은 제가 이미 쓴 그 시간을 다시 똑같이 쓰지 않고 필요한 답만 한 번에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나도 이제 우리 아이 증여를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이건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겠다 요 정도만 느끼셨어도 이미 반은 성공입니다. 오늘 시작한 진짜 작은 돈 하나,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는 생각보다 훨씬 큰 선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꼭 시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육아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